안녕하세요. 노마드 정견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편한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매일 법률 얘기만 하면 딱딱하니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변호사가 본 그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변호사는 이제 직업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죠. 가난한 사람도 보고 부자도 보고 사기꾼들도 많이 보고 강도 강간범에서부터 굉장히 돈 많은 그 회장님, 그리고 부자들, 사업가들, 그렇게 여러 가지 직업에서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변호사 생활 17년을 하면서 만나뵙게 된 부자분들, 부자 의뢰인들, 이분들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겉만 봐서는 알기 어렵죠. 왜냐하면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이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진짜 부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걸 구별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필요하죠.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면 진짜 부자와 부자인 척 위장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죠.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과 이제 자주 만나거나 교류를 하거나, 그래서 접촉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 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이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패턴 중에 첫 번째, 부자들은 돈 자랑을 아무 때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아무 때나 돈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돈 자랑을 아무 때나 아무 사람 앞에서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돈 많다라는 거를 본인이 자랑하면은 이게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습니다. 왜냐면 돈이 많은 걸 알고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사업 자금 좀 융통해달라고 하거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부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내가 자랑해서 좋을 게 없구나, 그런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죠. 나한테 접근하는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돈, 나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돈 자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정말 친한 사람들 앞에서만 돈 얘기를 하고 돈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하면은 좋을 게 없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을 때, 처음 보는 변호사 앞에 가서 나 돈 많다 얘기하면 속으로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수임료를 많이 불러야겠다, 일단 그 생각부터 변호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건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일감을 딸 때 가망 고객의 그 재력도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재벌이 이혼 소송을 한 것과 일반인들께서 이혼 소송을 할 때 변호사가 생각하는 그 수임료, 그 다음에 업무 범위라든지 업무량,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하는 보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 선임할 때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사회생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투자 대비 효용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 투자를 조금만 더 잘해도, 예를 들어 0.1%만 더 잘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른 레버리지나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을 오히려 더 신중하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가령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때도 내가 이만큼 지급했을 때 이 소송이 얼마나 잘 될지를 조밀조밀 따져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여러 의뢰인들이나 가망 고객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 사람들을 보면은, 돈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오히려 허세를 부리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돈이 없는 것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외제차나 명품을 차서 본인을 그렇게 현시하고 과시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가 차를 새로 샀다, 또는 명품을 샀다, 이런 걸 SNS에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과시를 하려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액면 그대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음식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그 물건이나 서비스가 가진 효용만큼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죠. 그보다 더 지불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봤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가성비를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부자들도 굉장히 따진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뭐 부자들이 설렁탕을 뭐 맨날 5만 원짜리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운동화를 1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굳이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구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다 외제차만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 뭐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봤고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훨씬 시간 맞추기가 편할 때가 많거든요. 이 서울 안에서는요. 그리고 이분들이 먹는 걸 뭐 특별한 걸 먹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는 똑같이 설렁탕 먹고 된장찌개 먹고 칼국수 먹고 그렇게 합니다. 부자들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가 되기 싫은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구되는 건 사람이 죽어도 싫죠. 이건 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성비를 따지는 이유는 호구가 되기 싫기 때문이고, 이건 부자건 뭐 보통 사람이건 아니건 보편적으로 갖는 인간의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단 부자들도 자기들이 정말 관심 있고 호기심 있고 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쓸 때는 씁니다.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쓰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의미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펑펑 쓴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들도 가성비를 따진다. 다만 본인이 쓰고 싶고 할 때는, 필요할 때는 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돈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패턴 세 번째. 부자들은 굉장히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한테 나 좀 돈 좀 빌려줘 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연스레 사람을 검증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제 사귀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는데 자기가 부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동안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 부자들의 패턴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들의 유형이라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자산 구성, 예를 들어 부동산이 주로 많냐, 아니면 금융자산이 많냐,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직업, 현금 흐름, 그 사람의 나이, 연령, 그 다음에 자수성가한 부자냐, 아니면 상속을 받아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이냐, 이런 것 등등의 요소로 해서 굉장히 부자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사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는 인간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인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부자들이라고 해서 아주 특별히 다른 사람들인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부자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사는 거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 삶의 패턴이나 빅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성장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서 뭐 장가 시집을 보내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고, 이런 삶의 패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관련해서 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이 영상에서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기회가 되면은 다음번에 비슷한 다른 주제로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